새해 벽두부터 찾아오는 추위가 심상치 않은데 우리 가족 여러분은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셨나요? 이번에 오는 손님은 잠시 얼굴만 비추고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3주 넘게 우리 집 안방을 차지할 작정이라고 합니다. 시베리아의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마치 닻을 내린 것처럼 한반도 위에 꽉 끼어서 꼼짝도 안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도대체 하늘에서 무슨 조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5분 뒤에 한기의 항아리 이야기를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오늘이 12월 28일 일요일인데 당장 내일인 29일 월요일부터 진짜 겨울왕국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며칠 동안은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았죠? 중국 쪽 공기가 기존의 날씨 흐름을 깨트리면서 잠시 숨 쉴 틈을 주었던 건데요. 하지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함 같은 속임수였으니까요. 바다 위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던 눈구름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매서운 바람도 잠시 주춤했었죠. 그런데 날씨 박사님들이 가장 걱정하던 시나리오가 결국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해가 바뀌는 시점에 맞춰서 북쪽의 무시무시한 냉기가 다시 짐을 싸 들고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추위가 유독 겁나는 이유는 한 번 오면 엉덩이를 무겁게 깔고 앉아 좀처럼 떠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며 새해 맞이 붙박이 한파라고 부를 정도로 비상이 걸린 상황이에요. 2분 30초 뒤에 공개할 거대한 공기덩어리의 충격적인 비밀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우리 머리 위 하늘길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시속 120km나 되는 엄청난 강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 바람이 시베리아의 찬 공기를 양옆으로 쭉 잡아당기면서 아주 기묘한 모양을 만들어냈답니다. 그 탓에 공기덩어리가 길쭉한 띠처럼 변해서 한반도 전체를 뚜껑 덮듯이 완전히 가둬버린 꼴이 되었죠. 원래 이런 모양은 꽃피는 봄이나 단풍 드는 가을에나 볼 수 있는 건데 참 이상하죠? 한겨울에 이런 희귀한 패턴이 나타나다니. 날씨 예측 모델들이 전부 엉클어질 만도 합니다. 뚜껑이 덮여 있으니 하늘의 찬 기운이 도망가지 못하고 그대로 고여서 냉동고 같은 날씨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바람이 세게 불지 않아서 피부로 느끼는 추위는 견딜만 하다는 게 불행 중 다행일까요? 하지만 안심은 금물입니다. 거대한 공기덩어리 뒤편에 또 다른 불청객이 숨을 죽이고 있거든요. 저기 뒤에 숨어있던 기압골이 슬금슬금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비구름이 몰려와서 하늘이 잔뜩 흐려져 있죠. 아마도 이 비가 올해 우리가 맞이하는 마지막 겨울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산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빗바늘 대신 제법 굵은 눈발이 날릴 수도 있으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리는 비나 눈은 진짜 무서운 녀석이 오기 전에 보내는 예고장일 뿐이에요. 자, 이제 약속드렸던 2분 30초가 되었으니 하늘을 뒤덮은 거대 공기덩어리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볼까요? 겨울의 제왕인 시베리아의 찬 공기가 옷을 갈아입듯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은 기압 배치가 만들어지면서 하늘의 기압선들이 마치 군인들이 줄을 서듯 수직으로 쫙 뻗어버렸어요. 이건 곧 강력한 한파부대가 진격을 시작한다는 명백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연말을 지나 새해로 넘어가면서 하늘의 기압선들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 시위처럼 긴장하고 있네요. 기압선 사이의 간격이 1시간에 0.5토파스칼씩 좁아지고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거든요. 시베리아의 찬 공기가 평소보다 35%나 더 빠른 속도로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4분 뒤에는 바다 위에서 만들어지는 눈구름 폭탄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내일인 29일 월요일이 되면 초속 15m가 넘는 매서운 북서풍이 우리를 강타할 겁니다. 이때 따뜻한 바닷물과 차가운 바람이 만나면 무려 18도라는 어마어마한 온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마치 뜨거운 물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은 것처럼 바다 위로 높이 8km짜리 거대한 눈구름 기둥이 치솟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이 부리는 아주 얄궂은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람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오히려 우리나라는 눈구름을 피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강력한 북서풍이 빗자루질을 하듯 눈구름을 밀어내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이죠. 대신에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 있는 일본은 꼼짝없이 그 눈폭탄을 전부 맞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새해 첫날 아침부터 1시간에 7cm씩 눈이 쌓이는 그야말로 재난급 폭설을 맞게 생겼어요. 특히 군마현 쪽은 도쿄랑 니가타를 연결하는 도로가 눈에 파묻혀서 완전히 끊길 수도 있다니 걱정입니다. 사흘 동안 무려 150cm가 넘는 눈이 쏟아진다고 하니 상상조차 안 되는 기록적인 양이네요. 6분 30초에는 추위의 심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연말 앞두고 불어오는 이 바람 심상치 않다는 거 느끼셨나요? 평소보다 무려 40%나 더 매섭게 몰아칠 예정이라네요. 특히 새해 첫 해돋이 보러 바닷가로 떠나시는 우리 가족분들 많으시죠? 수십만 인파가 모인다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체감 추위가 영하 20도 아래로 곤두박질 친다니 매복에 핫팩까지 정말 단단히 챙겨 입으셔야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잠깐 10분만 피부를 내놓아도 바로 동상에 걸릴 수 있는 살인적인 추위거든요. 자, 저랑 같이 상공 1500m 위 850헥토파스칼 높이의 하늘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거기서 뭐가 보이냐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거대한 냉기 덩어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찬 공기는 서쪽에서 빙 돌아서 느릿느릿 다가오는 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이번 녀석은 다릅니다. 북쪽에서 바로 정수리 위로 수직 낙하하듯 꽂히는 아주 기이한 모양새예요. 북극의 찬 공기를 막아주던 둑이 터진 것처럼 제어가 안 된 냉기가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눈이 내릴 수 있는 기준인 영상 3도선이 닷새 내내 깨져 있을 정도로 하늘이 꽁꽁 얼어붙는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 우리나라는 지금 맹동 항아리 속에 갇혀버린 신세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5분 뒤에 제가 말씀드릴 이 냉기 항아리 이론 꼭 들으셔야 왜 이렇게 추운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고기압이라는 뚜껑으로 하늘을 꽉 닫아서 찬바람이 어디로도 못 도망가게 가둬두는 현상이거든요. 마치 뚜껑 닫힌 장독대 안에 살얼음판 같은 차가운 공기가 꽉 들어차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낮에도 볕이 안 들어 기온이 평년보다 7, 8도나 뚝 떨어지는 혹한이 찾아오죠. 참 아이러니한 건 아침 최저 기온은 평소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에요. 고기압이 이불처럼 덮고 있어서 밤사이에 열을 빠져나가는 걸 오히려 막아주기 때문이라네요. 예전 같으면 하루 이틀 바짝 춥고 말았잖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번 연말부터 시작되는 이 추위는 성격이 완전히 고약하고 다릅니다. 한번 내려온 찬 공기가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그 자리에 돗자리를 펴고 드러누워 버린 형국이에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지 8분 뒤 장기 예보 시간에서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해가 바뀌어도 따뜻해질 기미가 없어요. 무려 3주 넘게 꽁꽁 얼어붙은 상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한파가 정말 무서운 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루하게 길게 간다는 점이에요. 지구가 뜨거워지는데 더 추워진다니 이상하죠? 극지방 소용돌이가 비틀거리면서 생긴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북극 얼음이 평소보다 25%나 녹아버리니까 바람막이 역할을 하던 제트기류가 힘을 잃었거든요. 그 틈을 타서 북극의 살인적인 냉기가 우리 사는 곳까지 거침없이 밀고 내려오는 길이 열린 거죠. 여기다 라니냐라는 녀석까지 합세해서 추위를 부채질하고 있답니다. 동쪽 태평양 바닷물이 평소보다 2도나 차가워지면서 하늘의 바람, 길을 완전히 뒷고아 놓았거든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10분 뒤에 저만의 생존 비법을 싹 다 공개해 드릴게요. 앞으로 4주 동안 얼마나 추울지 제가 날짜별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2월 29일부터 말일까지는 본격적으로 얼어붙기 시작해서 낮에도 영하 5도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1월 1일부터 7일까지 새해 첫 주는 정말 고비예요. 매륙은 영하 20도, 체감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요. 1월 8일부터 14일까지도 여전합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영하 8도 언저리에서 맴돌 거예요.
1월 15일부터 21일 사이엔 아주 조금 나아지나 싶겠지만 그래도 평년보다 5도나 낮아요. 1월 22일은 지나야 순통이 좀 트이는데 완전히 풀리려면 2월 중순은 돼야 할 것 같네요. 양심은 금물인 게 2월 중순쯤에 또 한 번 매서운 한파가 닥칠 확률이 35%나 된답니다. 자, 그럼 이 지독한 추위가 우리 일상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미리미리 봐둬야겠죠? 12월 29일 월요일 출근길부터 비상입니다. 낮에도 영하 5도인데 칼바람까지 불어대니까요. 12월 30일 화요일은 더 심해요. 서울 아침이 영하 18도까지 내려가니 단단히 무장하세요. 12월 31일 수요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은 전국 대부분이 영하 10도 아래로 꽁꽁 얼어붙습니다. 1월 1일 목요일 해돋이 보시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25도라니까요. 우리 생활에 닥칠 구체적인 피해들도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난방기 펑펑 쓰가 보니 전력 사용량이 평소보다 45%나 폭증해서 자칫하면 불이 꺼질 수도 있어요. 수도관 터지는 사고도 평년보다 300%, 즉 3배나 늘어날 거라니 미리 헌옷으로 감싸두세요. 지하철이나 버스가 멈추거나 늦어져서 출근길이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으니 평소보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장보기가 겁나지 않으신가요? 배추 가격이 무려 40%, 무는 35%나 뛸 수도 있다니 김장 걱정에 한숨부터 나오네요. 축산 농가를 운영하시는 우리 가족분들도 소중한 가축들이 얼어 죽는 일이 없도록 지금 당장 비상대책을 세우셔야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번 추위 때문에 몸이 아픈 분들이 평년보다 2배 반이나 더 늘어날까봐 잔뜩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분 뒤에 제가 사는 동네에 딱 맞는 대처법을 콕 집어서 알려드릴 테니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럼 우리 가족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당장 집에서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가장 먼저 보일러실로 가보세요. 배관이 얼어 터지지 않게 헌 옷이나 보온재로 꼼꼼하게 감싸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수도요금 아깝다고 잠가두지 마시고 물을 똑똑 떨어지게 틀어두세요. 1분에 한 방울 정도면 동파를 막는데 충분하답니다. 혹시 전기가 끊길 때를 대비해서 따뜻한 담요랑 비상용 난로도 거실 안쪽에 미리 꺼내두시면 마음이 든든하겠죠?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부모님 계신가요? 병원 가기 힘들어질 수 있으니 약은 평소보다 넉넉하게 타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밖에 나가실 땐 멋부리지 마시고 내복에 겉옷까지 최소 3겹 이상 껴입으세요. 목도리와 장갑으로 체온을 지키는 건 필수입니다. 내 차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세요. 눈길에 대비한 체인이랑 부동액, 그리고 비상용품이 잘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불이 꺼지거나 고립될 수도 있으니 손전등이랑 비상식량은 언제든 손 닿기 쉬운 곳에 챙겨두세요.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걱정되네요.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이웃끼리 서로 챙겨주는 약속을 정해두면 어떨까요? 우리 집 강아지와 고양이도 추위를 탄답니다. 녀석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한 번 더 다독여주세요. 난방만 세게 틀면 목이 아파요.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서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맞춰주세요. 특히 65살 넘으신 어르신들이나 어린 아기들은 체온 조절이 어려우니 보호자분들의 세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찬바람 쐬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외출은 삼가시고 따뜻한 집안에서 안정을 취해주세요. 자, 많이 기다리셨죠? 약속드린 대로 내가 사는 지역은 얼마나 추울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사시는 분들, 한강이 꽁꽁 얼어붙는다고 하네요. 출근길 빙판 사고 나지 않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원도 상간마을은 영하 25도 아래로 떨어진대요. 꼼짝없이 갇힐 수도 있으니 3주치 생필품은 쟁여두셔야겠습니다. 충청도 서해안 쪽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쏟아진다고 하니 운전대 잡으실 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해요. 전라도는 그나마 낫다지만 안심은 금물입니다. 새벽에는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 친다고 하니까요. 경상도 내륙은 영하 18도, 산 쪽은 영하 25도까지 내려간다니 보일러 온도를 평소보다 높이셔야겠네요.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는 무려 영하 30도라네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번만큼은 산행을 잠시 미뤄주세요. 울릉도와 독도는 배편이 아예 끊길 것 같습니다. 3주 동안 밖으로 못 나올 수 있으니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우리 동네 어디에 추위를 피할 쉼터가 있는지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찾아두면 위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급할 때 당황하지 않게 24시간 연결되는 응급 전화번호 하나쯤은 휴대폰에 꼭 저장해두는 센스 잊지 마세요. 이번 추위는 그냥 춥고 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생존이 걸린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셔야 해요.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서로 돕는다면 이깟 추위쯤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집이 따뜻해졌다면 혹시 옆집 할머니나 혼자 사는 이웃은 춥지 않은지 한 번쯤 들여다보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 수도 있답니다. 도대체 날씨가 왜 이러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한파가 우리에게 보내는 과학적인 경고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겨울 추위가 아니에요. 지구가 많이 아프다고, 기후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보내는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북극이 뜨거워지는데 우리는 더 추워진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앞으로는 이런 이상한 날씨가 더 자주 찾아올 거라네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길고 독한 추위가 이제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해요. 바뀐 날씨에 맞춰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 모두가 새로 배워야 할 때입니다. 나라에서도 뒷짐만 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국민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겠죠. 전기, 도로, 병원 같은 필수 시설들도 옛날 기준은 다 버리고 더 독해진 날씨를 견딜 수 있게 싹 뜯어 고쳐야 합니다. 도시를 만들 때도 이제는 이런 무시무시한 날씨를 버틸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설계해야 하고요. 농사 짓고 가축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후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똑똑한 신기술 개발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기계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연대와 사랑이 아닐까요? 힘들수록 나만 살겠다고 문을 걸어 잠그기보다 함께 손잡고 버티려는 마음가짐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과 서로의 체온을 나누면서 이 유난히 긴 겨울을 무사히 건너가시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곁에서 날씨 변화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다가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바로 달려와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2월 중순에 또 닥칠지 모르는 한파 소식과 봄에 찾아올 이상 고온 현상에 대해 재미있게 풀어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도대체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리는지 궁금하셨죠? 얄미운 꽃샘 추위가 언제 찾아올지, 그리고 확 달라진 사계절 변화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가족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 날씨는 어떨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제가 아주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 귀 쫑긋 세워주세요. 서울에 계신 분들 정말 단단히 챙겨 입으셔야 해요.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한강이 꽁꽁 얼어버릴 정도니까요. 앞으로 3주 동안은 이불 밖이 정말 위험하겠네요. 바닷바람이 막아주는 부산이라지만 방심은 금물이에요. 아무리 따뜻한 남쪽이라도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낮에도 영하 3도에 머물며 제법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거예요. 분지 지형인 배구는 찬 공기가 그릇처럼 갇혀서 더 춥다는 거 아시죠? 세상에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 친다니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낮에도 영하 10도라니 난방 꼭 신경 쓰셔야겠어요. 인천은 서해에서 불어오는 눈보라가 걱정이네요. 비행기 뜨기도 힘들 수 있다니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요. 기온도 영하 7도 밑으로 내려가니 빙판길 조심하세요. 광주는 그나마 사정이 좀 낫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영하 12도라니 옷깃을 단단히 여미셔야겠어요. 낮 최고 영하 5도면 결코 만만한 날씨가 아니랍니다. 내륙 한가운데 있는 대전도 추위가 장난이 아니에요. 영하 19도라니
상상이 가시나요? 낮에도 영하 9도에 머물러 온종일 냉동고 속에 있는 기분일 거예요. 울산은 공장들이 내뿜는 열기 덕분에 영하 2도 정도로 그나마 낫지만 동해안 특유의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닥칠 수 있으니 체감 추위는 훨씬 심할 거예요. 세종시는 난방기 사용이 폭주할 것 같네요. 영하 8도의 강추위에 첨단단지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테니 혹시 모를 정전 대비도 살짝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경기도는 어디 사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겠는데요. 북쪽은 영하 25도의 살인적인 추위가, 남쪽은 영하 15도로 지역 간 온도차가 무려 10도나 난답니다. 강원도 산간마을에 계신 분들 정말 괜찮으실지 걱정입니다. 영하 30도라뇨. 그나마 바닷가 쪽인 영동지방은 영하 12도로 조금 낮다지만 그래도 맹추위인 건 마찬가지예요. 충청북도 역시 사는 곳의 지형을 잘 살피셔야 해요. 산 쪽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평야라도 영하 8도는 기본이니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어요. 충남 서해안 쪽은 눈 폭탄이 떨어질 수 있어 걱정이네요. 내륙은 영하 10도, 해안가는 영하 6도 정도지만 미끄러운 눈길 운전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전라북도 산간 지역도 영하 18도에 혹한이 몰아칩니다. 평지라에도 영하 10도 안팎이니 비닐하우스 농작물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챙기시길 바라요. 역시 남도는 남도네요. 전남 해안가는 영상 1도로 영상권을 유지한다니 다행이죠. 하지만 내륙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니 방심하면 감기 걸리기 딱 좋아요. 경상북도 산간은 영하 28도로 숨이 턱 막힐 추위가 예상됩니다. 특히 울릉도는 눈 때문에 섬 전체가 고립될 수 있다니 식량 비축 단단히 하셔야겠어요. 경남 내륙에 계신 분들도 추위 대비 철저히 하세요. 영하 15도라니 만만치 않죠? 남해안 쪽도 영하 5도 선이라 바닷바람이 꽤나 차가울 거예요. 제주도는 그야말로 두 얼굴의 날씨네요. 한라산 꼭대기는 영하 35도로 얼어붙는데 바닷가는 영상 3도라니 같은 섬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극심해요. 14분 뒤에 공개해드릴 여행지 꿀팁과 비상대책. 이거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채널 돌리지 말고 꼭 함께 해주세요. 아셨죠? 혹시라도 이 추위에 여행 계획 세우신 용감한 우리 가족분들 계신가요? 주요 관광지 날씨랑 가서 주의할 점들 제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설악산은 아예 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영하 32도라니 사람 살 날씨가 아니죠. 등산로도 다 막히고 케이블카도 멈출 예정이니 헛걸음하지 마세요. 지리산 천왕봉 쪽도 영하 25도의 강추위가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노고단 가는 길이 완전 빙판이라 미끄러지면 큰일 나니 이번엔 참으시는 게 어떨까요? 한라산 백록담 보러 가실 생각하셨다면 접으시는 게 좋겠어요. 영하 35도의 추위에 성판화 코스가 아예 폐쇄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천년의 고도 경주도 꽁꽁 얼어붙어 영하 18도를 기록하겠네요. 너무 추워서 석굴암이랑 불국사 관람 시간도 줄인다니 가시기 전에 시간 확인 꼭 하셔야 해요. 외제의 숨결이 깃든 부여와 공주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대요. 야외보다는 정림사지나 무령왕릉처럼 따뜻한 실내나 박물관 위주로 둘러보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하회마을과 양동마을 고택들은 영하 22도의 한파를 견뎌야 하는데요. 다행히 난방을 더 빵빵하게 보강했다지만 그래도 우풍은 조심하셔야 해요. 서울 도심의 창덕궁과 종묘 나들이도 쉽지 않겠어요. 영하 15도 추위에 야외 코스는 일부 막아둔다고 하니 미리 알아보고 가세요. 수원 화성 성곽길 걷다가는 꽈당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영하 17도에 길까지 얼어붙었으니 아이젠 같은 안전장비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강화도 고인돌 보러 가는 길도 험난합니다. 영하 20도, 강추위에 바닥까지 얼어서 들어가는 길이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새해 해돋이 명소인 성산 일출봉. 정상은 영하 8도로 꽤 쌀쌀해요. 해 뜨는 거 기다리다 얼어 죽지 않으려면 핫팩이랑 두꺼운 패딩 필수인 거 아시죠?